사람을 뽑자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으면은 변별력이 없지. 면접할 때 보면은 당신은 앞으로 20년 후에 이 회사에서 뭐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저는 뭐 한 인사부장 뭐 이런 거 하고 싶어요. 100. 난 20년 후에 이 회사 좀 말아먹을 겁니다. 하든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2년 전 제가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 두 사람하고 사장이 미안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의 기대는 굉장히 높았죠. 그러나 기대만큼 그러한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승맞게 독백도 하고 뭐 가을 노래도 하나 부르면서 기다리자, 때를 기다리자 뭐 이렇게 한탄을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변에서 자꾸 사장이 미안해 요즘 안 해? 그거 괜찮던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장이 미안해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조회수도 뭐 수만 회를 넘고 거기에 달린 댓글만도 100개가 넘는 그러한 상황을 목도를 하게 된 것이죠. 댓글도 댓글 나름이죠.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냥 건성으로 단 댓글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말 진정을 담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담은 댓글인지를 말이죠. 그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진정성이 담긴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가 바랐던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우리가 뭐 다른 걸 바라고 이런 걸 했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재미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재미있음이 여러 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저 사람들도 저랬었구나. 그렇게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죠. 그런 바람이 이제 성취가 될 수 있다 하는 확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거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계기를 한 10월 중에 우리 산막스쿨에서 온오프 동시에 그렇게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두 친구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식도 예전처럼 우리 셋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중간에 모더레이터를 한번 끼워서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CEO들을 한번 초청해서 한 번씩 그렇게 네 사람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주제도 단순하게 직장 생활에 관한 것뿐만 아니고 인생 전반에 걸친 우리 삶 전체에 걸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와 경륜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산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들 각자 바쁜 생활이고 세 사람이 함께 모여야 되는 그런 어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또 있고 또 소재를 어떻게 무궁무진하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슈들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바로 30대 사장이 되신 분인데 중동에서 한 것만은 아니고. 그러나 좋은 뜻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참 재미있고 보람을 느낀다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권대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은 특히 부하 직원들은 모든 일을 확실하게 끝낸 상황에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끝에 빨자가 들어가는 게 한 3개쯤 있을 거예요. 말빨, 끝빨, 그 다음에 이제 운빨 있다고 봐요. 지명,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대리가 됐든 과장이 됐든 자기의 지금 직분에 대한 확고한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환영받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두 번째가 지일인데 예의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되지 않죠. 아랫사람에 대한 예의, 오픈에 대한 예의, 동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죠. 보고를 해주면은 그 친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의 마음에 들죠.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다른 어떤 행동,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좀 엉뚱할지 몰라도 1등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장거리 육상 경기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 먼저 쫙 앞서 나간 사람 제일 먼저 들어온 경우를 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직장 생활의 초년 내지 거의 중반전까지도 앞서 나가지 마세요. 하루만 좋아야 1등은요. 그다음부터는 자기를 지키는 그 부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더더구나 1등 하게 되면 시기가 질투를 받습니다. 어느 돌에 맞아도 맞아요. 나는 수없이 맞았어요. 계속 1등으로 달렸고 제일 먼저 승진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굉장히 많은 힘든 세월이 있었고 결국은 나중에 내가 사표를 내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랬는데 2등에서 중간까지 거기서 페이스 조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나? 네, 나 좀 이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관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전 세계 리더들이 다 30대입니다. 총리, 수상 이런 사람들이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에 지금 세계를 리드하고 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사람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 직장에 들어오면 20대 후반 또 대리쯤 되면 30 전후한데 자연스럽게 어리고 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 한 두세 달 전에 수상된 덴마크 수상은 여성인데 41살이에요. 이미 그분은 수상되기 전에 장관을 2번이나 한 분이에요. 그리고 뭐 마크롱 대통령, 뉴질랜드 총리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도 빨리 갈 수 있는 빨리 보내주고 천천히 갈 사람은 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 물론 탁월한 사람은 탁월하게 가야죠. 그런 얘기를 해요. 공 빨리 던진다고 다 박찬호 되냐, 볼 잘 친다고 다 박설이 되냐, 일반적인 팁을 드리는 거죠. 결국 인간의 그 행복 총량은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화려한 점이 있으면 그만큼 또 괴로움도 있는 것이고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가는 거고 또 천천히 간다고 실망하지 말고 성공의 잣대가 반드시 승진에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하면 되는 거죠. 바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요즘 이야기하는 의사소통이죠. 상하 좌우 또 대외 관계에 이르기까지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지명, 지뢰, 지연은 처세의 근간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노노는 마지막을 이것으로 결론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원, 지명, 또 하나 뭐라 그러지? 지뢰. 지뢰. 야, 이거 정말 멋있는 얘기야.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매너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많죠. 이 보면 싹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나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무시하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시비가 그치지 않더라도 대꾸치 않으면은 자연이 사라지고 그거 딱 믿고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그게 힘들다면은 예를 들어서 너는 도대체 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 과장님, 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닌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딱 반문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걸 막 대들듯이 하면 이거 싸움밖에 안 돼. 그 순간에 이 상사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되죠. 제대로 되지 않은 상사라면 반발하겠죠. 그럼 반발하는 상사는 되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하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과장이 어떤 여자 직원에게 아유 내가 이래서 저 애 엄마는 안 쓴다니까. 그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듣도록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들려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딱 그 좀 집중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대놓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상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험한 말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약한 사람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나가면은 반드시 시정되게 돼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저는 비교적 큰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윗사람 중에서 참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젊은 미생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윗사람 힘들면은 받으세요. 한 번쯤 받아가지고는 절대 안 잘립니다. 우리 그 조 회장은 공직에 계셔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해요. 인간기업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내가 정세열하고 문을 딱 닫아올고 내 밑에서 나가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이래 하면서 달라지고 또 그게 그 사람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반복적으로 소위 학대성 심리라든지 다 전체를 위한 생각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 받은 사람이 괴롭냐 바친 사람이 괴롭냐 나중에 바친 사람은 훨씬 더 괴로웠던 거예요. 훨씬 더 그 안에 눈치를 보게 되고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저걸 풀어줘야 되는데 하는 이런 경험을 제일 많이 했고 정부의 미생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소 끓이면은 자기 병 생깁니다. 필요할 땐 받아버리시고 받으면 꼭 그건 긍정적 효과가 옵니다. 근데 나는 다른 측면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면요 훨씬 더 가깝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부드럽고 약한 부분이 더 많은 분들이에요. 자기가 업무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처리하면 상사들의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처세술은 getting things done. 일을 잘 종결하고 마무리 짓는 이런 능력을 갖췄을 때 상하 좌우에서 평판도 좋고 이제 사랑받게 되죠. 이제 부하와의 관계는 우리가 상사로서의 입장 아니에요? 두 가지 리더가 있다고 난 생각해요. 밑에 있는 부하를 이용하는 리더, 밑에 있는 부하를 키워주는 리더. 부하를 이용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리더는 가능한 한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부하가 고민이 있고 또 능력이 모자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줘야 리더도 존경받고 알아주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한 건 해가지고서는 바로 30대 사장이 되신 분인데 중동에서 한 건 한 것만은 아니고